혹시 카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군이랑 같이 복무하는 되게 특별한 부대잖아요. 요즘엔 뭐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엘리트 부대인데 사실 그 시작이 전쟁통에 거의 강제로 끌려가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카투사의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를 따라가 보면서 동맹이 뭔지 진짜 국가 안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의 카투사가 어떤 위상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한테 카투사는 진짜 꿈의 군대? 뭐 그런 거잖아요. 군 복무를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길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카투사 들어가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딱 맞아요. 영어 점수? 이건 뭐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하고요. 그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해서 컴퓨터 추첨에 떡하니 뽑혀야 합니다. 운까지 따라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니 신의 아들랑 간다, 신의 부대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실력에 운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카투사의 첫 시작이 지금이랑은 완장이 정말 180도 달랐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엘리트 부대의 탄생 뒷이야기는요, 아주 어둡고 또 굉장히 긴박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바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진 직후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 혼란 속에서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카투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1950년 그 해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쟁이 터지고 전세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졌습니다. 불과 한두 달 만에 국군과 미군은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돼요. 바로 그때 병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의 아주 긴급한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모인 최초의 카투사 인원, 그 숫자가 바로 8,637명이었습니다. 당시 워커 미팔군 사령관이 대구랑 부산 길거리에서 한국 청년들을 모아서 일본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미군 부대에 편입된 역사상 첫 번째 카투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원문 자료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그냥 징집이 아니라 사실상 납치 수준이었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처럼 자원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의 혼란 속에서 얼떨결에 거의 강제로 끌려가서 만들어진 부대. 그게 바로 카투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저자는 이야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투사의 탄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전쟁이라는 게 그냥 남과 북의 싸움,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국전쟁은요, 사실상 남과 북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전쟁이었어요. 한쪽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다른 한쪽엔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이 거대한 세력들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정면으로 부딪힌 아주 끔찍한 대리전이자 국제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반도에 이런 운명을 두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저주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륙 세력,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랑 해양 세력, 즉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딱 만나는 이 위치 때문에 우리 역사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국제적이었는지는 몇 가지 숫자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 16.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유엔의 깃발 아래 전투 병력을 직접 보내준 나라들의 수입니다. 무려 16개국이에요. 다음 숫자는 5입니다. 이 5나라는 전투 병력을 보내진 않았지만 병환선 같은 의료 지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물자 지원이나 다른 형태로 도움의 손길에 내민 나라까지 다 합치면 총 67개국에 달해요.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나라가 단 하나의 나라를 돕기 위해 나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전쟁통에 급하게 만들어졌던 카투사.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족한 미군 병력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땜빵 같은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징적인 존재로 발전하게 된 거죠. 이 지점에서 저자는 혈맹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꺼내듭니다. 말 그대로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냥 서류상으로 맺은 동맹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같이 피 흘리며 싸운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자는 바로 이 카투사가 한미 관계를 단순한 동맹에서 이 혈맹으로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 속에서 태어난 이 아주 독특한 부대는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저자가 카투사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그 핵심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국가 방위, 즉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국방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주국방, 우리 힘으로만 나라를 지킨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동맹, 특히 혈맹입니다. 여기서 저자의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안보는 강력한 동맹, 더 나아가 혈맹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런 점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다, 자주국방이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 강력한 혈맹을 가리켜서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유일한 절대 반지 같다고 비유하는데요. 그만큼 국가의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의 번영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납치나 다름없던 징집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신의 부대라고 불리기까지 이 카투사의 기나긴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버텨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서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